오늘도 당신의 삶을 조금 더 나아지게 만드는 현실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인생 처방전입니다. 이 채널은 좋은 말만 전하는 채널이 아닙니다. 살아가면서 반드시 알아야 할 현실 기준만 전해드립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10년 뒤 후회하지 않기 위해 꼭 필요한 기준을 하나씩 쌓아가실 수 있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 가장 위험한 순간은 장례식 날이 아닙니다. 집에 돌아와 혼자 밥을 먹기 시작하는 날도 아닙니다. 정말 위험한 순간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할 때입니다. 이제 내 인생은 끝났다. 이제 나는 자식만 바라보고 살아야 한다. 이제 돈도 건강도 사람 만나는 것도 다 의미 없다. 혹시 지금 이렇게 살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혼자 있는 시간이 무서워 자녀에게 자꾸 전화를 걸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돈 관리는 어렵다는 이유로 통장과 결정권을 자녀에게 넘기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사람 만나는 게 귀찮다며 약속을 하나씩 끊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혼자 먹는 밥이니 대충 먹고 병원 가는 것도 미루고 새로 시작하는 일은 전부 늦었다고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반드시 가져가셔야 할 결론은 이것입니다. 혼자 사는 것이 위험한 게 아닙니다. 혼자 남은 뒤 자기 삶의 결정권을 하나씩 내려놓는 것이 위험한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남편이 떠난 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자식에게 기대야 한다. 자식이 있으니 괜찮다. 자식이 내 외로움을 알아줄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자녀는 부모를 사랑할 수는 있어도 부모의 모든 외로움을 평생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사랑과 감당은 다른 문제입니다. 70이 된 박정희 씨는 남편을 떠나보낸 뒤 하루에 5번씩 아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들도 다 받아줬습니다. 어머니가 외로우신 걸 아니까 퇴근길에도 받고 점심시간에도 받고 주말에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아들은 전화벨만 울려도 마음이 무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싫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감당이 힘들어진 것입니다.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녀에게 마음을 나누는 것과 자녀를 감정의 버팀목으로만 쓰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전자는 관계를 따뜻하게 만들지만 후자는 관계를 무겁게 만듭니다. 처음에는 자녀가 미안해서 받아줍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부담은 결국 거리로 바뀝니다. 두 번째로 위험한 선택은 돈의 결정권을 넘기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숫자에 약하다. 자식이 더 잘 안다. 이제 늙었으니 내가 돈을 쥐고 있을 필요가 없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돈을 넘기는 순간 통장만 넘기는 것이 아닙니다. 병원 갈 권리, 친구 만날 권리, 손주에게 용돈 줄 권리, 내 삶을 내가 정할 권리까지 함께 넘기는 것입니다. 68세 이정자 씨는 남편이 떠난 뒤 생활비 통장을 아들에게 맡겼습니다. 처음에는 편했습니다. 공과금도 아들이 내주고 병원비도 챙겨주고 큰돈 쓸 일이 있으면 알아서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자 작은 일에도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과 점심 약속이 있어도 괜히 미안했습니다. 병원에서 추가 검사를 하자고 해도 돈이 많이 들까봐 망설였습니다. 자기 돈인데도 자기 마음대로 쓰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돈은 액수가 아니라 선택권입니다. 돈이 많고 적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최소한의 결정을 직접 할 수 있느냐입니다. 노후에 가장 먼저 지켜야 할 것은 큰 재산이 아닙니다. 내 이름으로 된 생활비 통장입니다. 최소 3달치 생활비는 반드시 본인이 바로 쓸 수 있어야 합니다. 병원비, 교통비, 식비, 약간만큼은 누구의 허락도 받지 않고 쓸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위험한 선택은 사람을 끊는 것입니다. 남편이 떠난 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사람 만나는 게 귀찮다. 혼자가 편하다. 조용한 게 좋다. 물론 혼자만의 시간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진짜 편해서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상처받기 싫어서 세상과의 문을 먼저 닫는 경우입니다. 73세 최명자 씨는 남편이 떠난 뒤 동창 모임을 끊었습니다. 처음에는 몸이 피곤해서 안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는 옷차려 입기가 귀찮아서 안 나갔습니다. 나중에는 연락이 와도 받지 않았습니다. 1년이 지나자 연락이 줄었습니다. 2년이 지나자 거의 아무도 찾지 않았습니다. 그때 최명자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다 떠났다. 하지만 사실 먼저 문을 닫은 사람은 본인이었습니다. 지금 이 부분 반드시 본인 상황과 비교해 보셔야 합니다. 고립은 어느 날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약속 한 번 거절하고 전화 한 번 미루고 인사 한 번 피하는 일이 쌓이면서 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정말 아무도 내 안부를 묻지 않게 됩니다. 그때 가서 외롭다고 해도 관계는 바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네 번째는 몸을 방치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혼자 남으면 밥을 대충 먹습니다.
혼자 먹는데 뭘 차리냐고 말합니다. 걷기도 줄어듭니다. 병원도 미룹니다. 별일 아니겠지, 자식 귀찮게 하지 말아야지,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이렇게 넘깁니다. 하지만 몸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몸을 방치하면 마음도 같이 무너집니다. 이제부터 기준을 분명히 세우셔야 합니다. 하루 30분은 반드시 밖에서 걸으셔야 합니다. 일주일에 최소 2번은 사람과 말을 섞어야 합니다. 식사는 하루 2끼 이상 제대로 챙기셔야 합니다. 병원 검진은 최소 6개월에 1번은 받으셔야 합니다. 자녀에게 전화하기 전에 먼저 일기장에 오늘 힘든 감정을 적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에게 먼저 전화하는 횟수는 일주일 3번 이하로 줄여보셔야 합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너무 늦게 깨닫습니다. 노후를 망치는 것은 큰 사건 하나가 아닙니다. 매일 반복되는 작은 포기입니다. 오늘 밥을 대충 먹는 것, 오늘 산책을 미루는 것, 오늘 친구 전화를 받지 않는 것, 오늘 통장 확인을 미루는 것, 오늘도 새로 시작하기엔 늦었다고 생각하는 것. 이 작은 포기가 10년 뒤 삶을 완전히 바꿉니다. 5번째는 마음속으로 자기 인생이 끝났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조용하고 가장 위험합니다. 겉으로는 티가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이미 무너지고 있습니다. 내년 봄이 기대되지 않습니다. 새 옷을 사도 설레지 않습니다. 새로운 곳에 가고 싶지 않습니다. 누가 뭘 배우자고 해도 이제 나이에 무슨 소용이냐고 말합니다. 그 순간부터 사람은 나이보다 빨리 늙습니다. 69세 한순자 씨는 남편을 떠나보낸 뒤 거의 집에만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두고 하루를 보냈습니다. 밥은 김치와 물에 말아 먹는 날이 많았습니다. 자녀가 문화센터라도 가보라고 하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나이에 뭘 배우냐? 그런데 어느 날 손녀가 그림 도구를 사다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싫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에 1번 수채화 수업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석 달 뒤 한순자 씨는 처음으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음 주가 기다려진다. 바로 이것입니다. 노후에 필요한 것은 거창한 성공이 아닙니다. 다음 주를 기다리게 만드는 작은 일정입니다. 한 달에 1번 새로운 장소를 가보십시오. 일주일에 1번은 평소와 다른 길로 걸어보십시오. 하루에 1번은 누군가에게 먼저 인사하십시오. 한 달에 1가지는 처음 해보는 일을 정하십시오. 이것이 남은 삶을 다시 움직이게 만듭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듣고도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신다면 그게 가장 위험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정말 괜찮은 사람은 자기 상태를 점검합니다. 하지만 무너지는 사람은 괜찮다고만 말합니다. 나는 자식이 있으니 괜찮다. 나는 아직 건강하니 괜찮다. 나는 돈이 많지 않아도 괜찮다. 나는 혼자가 편하니 괜찮다. 이 말들이 반복되면 어느 순간 삶이 좁아집니다. 오늘부터 기준을 바꾸셔야 합니다. 자녀에게 기대는 대신 자녀와 거리를 건강하게 두셔야 합니다. 돈을 맡기는 대신 최소 생활비는 직접 관리하셔야 합니다. 사람을 피하는 대신 일주일에 2번은 반드시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몸을 방치하는 대신 하루 30분은 걸어야 합니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대신 한 달에 하나는 새로 시작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도 바꾸지 못해서 결국 후회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부터는 다릅니다. 당신은 이미 중요한 기준을 알게 됐습니다. 매일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옵니다. 이 기준을 하나씩 쌓아가면 10년 뒤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 구독하시고 그 변화를 직접 확인해 보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앞으로도 당신의 삶에 꼭 필요한 이야기만 전하겠습니다.